분명 망원경으로 본 토성은 이런데 같은 망원경으로 찍은 토성은 이래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은 홀로그램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마스켓 스튜디오의 아더입니다. 저는 아마추어 천문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다 보면 문득 내가 보고 있는 이 광경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인들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관측회를 종종 하고 있어요. 원래 관심 있어서 나오시는 분들은 극소수이고 별 생각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토성을 직접 눈으로 보시면 눈빛들이 바뀌세요. 망원경으로 직접 본 토성은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보다는 더 선명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대략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핸드폰을 꺼내서 내가 본 토성을 직접 담아보시려고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관측해보신 분들이 직접 찍은 토성 사진이에요. 나름 잘 찍으셨죠? 수십 장을 찍어 힘들게 몇 장 건지고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안 찍힌다고 많이 아쉬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찍은 토성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진짜 같은 망원경을 찍은 게 맞는지 어떻게 찍는 건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마추어 천문인들은 행성을 어떻게 찍는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여정 함께 하시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빨리 장비에 옮겨 볼게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 장비는 피아라고 불리는 삼각대예요. 도라에몽 주머니도 아니고 뭔가 많이 나오죠. 이 피아 삼각대 무게가 제 기억에는 15kg 정도? 10kg 중후반대인데 위에 올라갈 망원경과 적도의 무게까지 합치면 20에서 25kg가 넘어요. 그래서 조금 무겁고 크더라도 이런 튼튼한 삼각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큰 망원경일수록 작은 진동에도 민감하거든요. 이렇게 수평도 맞춰주고 피아 삼각대 설치는 끝났습니다. 지금 설치 중인 이 장비는 적도위라는 장비예요. 이름이 좀 낯설죠? 이 녀석은 지구 자존축에 맞춰 세팅을 하면은 지구가 도는 속도에 맞춰서 하늘의 별을 추적해주는 장비인데요. 대부분 천체 사진하면 망원경이 제일 중요한 장비인 줄 아는데 천체 사진에는 오히려 이 적도위가 핵심 장비예요. 정확한 추적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망원경도 별이 줄줄 흐르는 사진만 나오거든요. 지금은 극축정렬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사진을 3번 찍어서 적도위의 회전축을 지구의 자전축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잘 맞아야 별이 흐르지 않고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어요. 9월인데도 모기가 많네요. 모기향도 피워줍니다. 큰 효과는 없겠지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인분이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토성 보여드릴 겸 오늘의 주인공 망원경을 올려줍니다. 조금 크죠? 그럼 잠시 토성 관측을 위해 망원경을 토성으로 이동해 볼게요. 잠시 관측하다 보니 지인이 어디론가 향하네요. 절대로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참고로 이분은 저랑 3년 정도 같이 관측 다니고 계세요. 3년 동안 같이 토성을 보셨던 분이라는 건데 그런데도 토성의 매력은 사진을 찍고 싶게 만드나 보네요. 보기보다 진짜 제대로 찍기 쉽지 않아요. TMI 하나 드리자면
여기서 눈으로 보는 저반 렌즈에 핸드폰을 대고 촬영하는 걸 어퍼컬 촬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게 지인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가 봅니다. 우선 오늘 촬영에 사용될 망원경과 추가 장치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 거대한 망원경의 지름이 9.25인치, 즉 235mm예요. 행성 촬영에는 구경, 망원경의 지름이 아주 중요해요. 모든 천체 사진에서 구경이 크면 유리하지만 행성 촬영에선 특히나 망원경의 구경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초점거리는 2350mm입니다. 초점거리는 쉽게 말하면 사진의 줌 배율을 결정하는 거리예요. 한 번쯤 대포 렌즈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렌즈들의 초점거리가 보통 400에서 600mm 정도. 그런데 이 망원경은 2350mm입니다. 여기 아래 달려있는 이 장치는 바로 렌즈라는 건데 초점거리를 더 늘려주는 보조 렌즈예요. 일반 사진에서는 텔레컨버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천체 사진에서는 바로 렌즈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은 2배 바로 렌즈를 장착했기 때문에 초점거리가 4700mm, 아까 대포 렌즈가 400에서 600mm라고 했으니까 무려 10배 가까운 배율로 토성을 촬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장치 이름은 ADC라는 장치예요. 우리가 토성을 찍을 땐 두꺼운 지구 대기를 통과한 빛을 받아야 해요. 근데 지구 대기는 마치 프리즘처럼 작용해서 빛을 분리시켜요. 특히 지평선 가까이 낮게 뜬 행성일수록 이 현상이 더 심해지는데 그 결과 붉은빛은 아래로, 푸른빛은 위로 조금 어긋나게 맺혀요. 이걸 대기 색 분산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ADC라는 장치는 이걸 정반대로 다시 휘어지게 해서 보정해주는 장치예요. 덕분에 훨씬 더 선명하고 색감이 정확한 행성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망의 촬영용 카메라. 조금 생소하게 생겼죠? 이건 천체 전용 카메라예요. 보통 우리가 쓰는 카메라처럼 화면이 없어요. 그 이유는 화면은 자체 발광을 하기 때문에 촬영 환경에 불필요한 빛을 발생시키고 발열도 심해서 천체 촬영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 없는 디자인이고 대신 이 아래 보이는 작은 미니 컴퓨터로 촬영과 조작을 진행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성 촬영 해볼게요. 달, 목성, 토성과 같은 행성 촬영은 특이하게 동영상을 촬영해요. 밤하늘은 늘 고요해 보이지만 사실 대기는 늘 요동치고 있어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본 토성은 물 위의 잔상처럼 흔들려 보이는데 이런 대기 흔들림을 이기기 위해 사진 대신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사진을 만드는데 동영상을 찍는다니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짧은 동영상 속 수천 개의 프레임 가운데 대기가 잠시 고요해진 가장 선명한 순간들만 골라내서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잠잠해진 순간을 담으려면 동영상만한 게 없거든요. 보통 초당 100프레임이 넘는 속도로 촬영을 하는데 운 좋게 대기가 고요해진 순간을 골라내는 방식이라 저희는 이걸 럭키 이미징이라고 해요. 우선 촬영을 끝냈으니 이제 후보정을 해볼까요? 후보정은 총 3단계를 거칠 거예요. 첫 번째로 먼저 PIPP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촬영한 동영상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토성이 화면 중앙에 오도록 잘라주고 흔들린 프레임을 미리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꼭 거쳐야 할 단계는 아닌데 동영상의 여백이 크면 다음 단계에서 더 많은 처리 시간이 들기에 미리 잘라주고 정리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오토스태커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동영상을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 작업인데 수천 장의 프레임을 일일이 분석해서 대기가 잠깐 잠잠했던 순간들만 뽑아서 정렬하고 그걸 합쳐서 한 장의 선명한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럭키 이미징의 핵심이 바로 여기서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사진은 이렇습니다. 꽤 잘 나왔죠? 이대로 끝낼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레지스탁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디테일을 더 올려줄 거예요. 여기서는 웨이블릿 보정이라는 기능을 써서 토성의 세부 디테일을 또렷하게 살려줄 거예요. 고리의 결이나 행성 표면의 미묘한 줄무늬가 2단계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완성본은 이렇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한 장의 사진을 담기 위해 그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도 행성 촬영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게 사진으로 찍으면 이런 결과물로 남을까 항상 신기해요. 다음에는 다른 대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